안녕하세요.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푸드 케어 12월 2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일주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포스푸드 케어입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우리들 먹거리랑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들을 판매하는 마켓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솔송고 표고버섯 키우기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솔송고 표고버섯 키우기를 지금 시작한 지 오늘 6일차를 맞이했습니다. 6일차를 맞이했는데 크는 속도가, 자라는 속도가 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바깥 공기가 좀 들어오도록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내니까 방의 온도가 많이 좀 낮아지면서 성장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20도 미만을 놓고 이렇게 식물을 좀 강하게 좀 키우려고 실내 온도를 현재 지금 20도 미만을 놓고 지내니까 이 버섯이 벌써 다른 데가 정상적인 실내 온도가 한 25도 정도가 되었으면은 벌써 이렇게 소금을 했을 텐데요. 아직 오늘 또 소금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키워가지고 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섯이 현재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버섯이 이런 것들이 다 버섯입니다. 버섯인데 이 버섯 키트에서, 이 배지 키트에서 하나에 10개 미만 7개에서 10개 사이에만 놔두고 모두 다 이렇게 소금을 해야 되거든요. 소금을 하지 않으면은 버섯이 3회까지 이 재배가 되지 않고 한 번만에 이렇게 재배가 하고 끝나고 맙니다. 여기 버섯 나오는 대로 다 키우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금을 잘 해줘야만이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한 코스 이렇게 재배하는 기간은 보통 약 한 25일에서 30일,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 물에 침종을 24시간 침종을 해서 버섯 키우기를 시작을 해서 약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그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이 안에 방 안에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면서 계속 아침부터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깥 공기가 지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니까요. 이 버섯이 자라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한 세트인데요. 이 주문을 하면은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해서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을 해서 배송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버섯이 많이 나오죠. 버섯이 이런 것들이 다 버섯인데 이게 나중에 내일 아니면은 다음날 3일날 아니면 4일날 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할 때는 손톱과 이렇게 찝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배지는 키트는 다치지 않게 종균이 여기 있던 걸 배양되어 있는 것이 종균이 살아있게끔 조심해서 이걸 이렇게 손톱 가지고 뜯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3일날 오늘 2일이니까 3일 아니면 4일날 이 소금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금을 할 줄 알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방의 온도가 실내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해놓고 지내니까 이 버섯 성장 속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섯은요 이렇게 송이만 난다고 해서 솔송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줄기는 송이 맛이 나고 갓은 표고버섯 맛이 나는 어떤 쫄깃쫄깃한 어떤 그런 식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아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이 되고 이렇게 좋은 학습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키우면은 정서적으로도 아주 매우 좋으니까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 세트씩 준비를 해서 한 세트에서 정상적으로 설명대로만 잘 관리를 하면은 이 키트 한 세트 가지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물은 먹거리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이 나중에 수확 때 되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떤 그런 표고버섯처럼 아주 그렇게 크게 자랍니다. 자라는 모습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예쁘고 보기가 좋습니다. 집안 방 안에서 실내에서 키우면은 힐링이 됩니다. 이렇고요. 구입처는 여기 있어. 보는 재미 힐링. 요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에서 주문을 하시면은 시행하고 택배에 발송을 합니다. 택배로.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요 뽀글형 파슬리, 뽀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뽀글이라고 하냐면은 파슬리가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뽀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슬리 품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이탈리안 파슬리하고 요 뽀글형 파슬리하고 두 가지가 재배가 되는데요. 이 뽀글형이 장식용과 먹기도 하고 두 가지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탈리안 파슬리는 먹거리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장식용은 안 된다는 얘기죠. 미나리처럼 활짝 커다랗게 해서 키가 커가지고 장식용은 안 되고 먹거리로만 활용되는 게 이탈리안 파슬리 향신료. 고수하고 닮았습니다. 그런 용도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장식용과 먹는 식용으로 하려면은 이 품종을 심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지난 2월 달에 씨앗을 파종을 해서 토마토 사이에 공영식물로 심어가지고 관리하다가 그 10월달 토마토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 뿌리를 캐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생기를 찾아가지고 소나무 분재처럼, 나중에 그러면 소나무 분재처럼 그렇게 그 아담해요.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 파슬리 화분 만드는 방법을 이런 걸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설명은 다 드릴 수가 없고, 이 파슬리가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그 약초와 같은 에너지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약선 채소인데요. 이 파슬리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번 효능이라든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저희 집에는 이 파슬리 농업을 하면서부터 모든 요리에, 우리 한식 모든 요리에 적용을 해서 김치 담그는 데까지 이 파슬리를 활용을 합니다. 이 파슬리 속에는 비타민 A, B, C, D, E까지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이 파슬리입니다. 외국에는 이 파슬리가 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파슬리 농사를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파슬리 농업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외국 문헌을 찾아가지고 번역해놓은 걸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파슬리가 정말 우리 몸에 이로움을 많이 준다는 걸 아시고 각자가 드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채소하고 곁들여 가지고 즙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즙을 매번 먹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검색해 가지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봄부터 우리가 가장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상추죠. 여기에 지금 방에 상추가 5종류가 지금 심겨져가 있는데요. 요건 지금 품종이 아사기형인데 유럽형 그런 양상추처럼 비슷한 어떤 그런 형의 상추입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가 물을 심지를 통해 가지고 빨아 올려 가지고 물을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요건 지금 물을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곳이고, 물은 위쪽에서 부어주면 됩니다. 이걸 덮기고. 그럼 옆에 물 붓는 구멍이 있는데요. 제가 흙을 많이 담기 위해서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흙을 많이 채우게. 요 화분이 작아가지고 흙 담기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최대한 흙을 가득 채운다고 이렇게 흙이 많아야만이 이게 영양 공급이 오랫동안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수경 재배는요, 계속 물을 채워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물을 공급을 했다가 시들이해질 때까지 또 건조를 해가 말립니다. 이 흙이 바짝 마르도록. 그래야만이 이 식물이 건강하게 몸살을 하면서 시들었다가 나 물 좀 줘 하고 이렇게 요구할 때까지 아주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바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실내에서는 햇볕 보는 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키우려면은 이렇게 시들게 했다가 또 물을 공급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담아 놓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수분 과다해서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요. 지금 상추 심었던 화분이 이 화분입니다. 이건 좀
좀 저 위에 단계에서 좀 큰 화분인데요. 이렇게 심지가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 화분, 이렇게 그 스스로 요 보면은 요런 정도로 해서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식물을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 그것도 실내나 이런 데서는 PT병이나 어떤 이런 걸 잘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요런 그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요런 걸 가지고 해 놓으면 아주 깔끔하고 그 물도 잘 안 쏟아지고 흙도 잘 안 떨어지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PT병 해보니까 비용은 조금 절감됩니다만 그 화분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오히려 이런 걸 그 저렴하거든요. 이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분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상추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흙이 많이 담겨 가지고 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심지가 그 끼워 가지고 여기는 흙을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흙을 담아도 흙이 별로 안 빠지고 나중에 이쪽을 통해 가지고 뿌리가 이쪽을 통해 가서 나와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화분은 측면 수음구멍으로 통기성이 좋은 화분. 그러니까 이 측면에 숨구멍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둘레에 돌아가면서 12곳이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식물이 뿌리에서 이렇게 뱅뱅 돌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이런 화분을 쓰게 되면요. 화분 대부분 다 요 밑에만 그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 화분은 옆에 측면에 돌아가면서 12곳이 그 통기성이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런 그 망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 흙이 안 빠지도록 해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 화분은 그 식물에 따라 가지고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원래 그 대부분 다 제가 이런 크기의 화분을 이용해서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가지고 했는데요. 파슬리 뿌리나 어떤 이런 그 큰 화분, 이거는 좀 화분이 많이 큽니다. 똑같은 형인데 많이 큽니다. 이게 이런 화분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런 화분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각종 식물들을 저는 그 사기 그 화분하고 어떤 그 좀 보기에 좋은 화분보다 그건 옆으로 통기성이 구멍이 안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밑에만 구멍이 나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걸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채소류 이외에 아주 그 며칠씩 물을 주지 않아도 잘 고사를 하지 않는 그런 식물들은 그런 화분을 이용해서 심어도 되지만 채소류는 어쨌든 이런 통기성이 좋아야만이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뭐 파슬리도 마찬가지고 상추도 마찬가지고 샐러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채소류 종류는 이런 화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샐러리인데요. 이 봄에 2월 달에 씨앗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워 가지고 여기다 옮겨 심어서 이 화분이 이제 제가 이 흙이 좀 많은 곳에 하면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이런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바깥에 이제 그 화단에서 그 바깥에 창문의 그 거리에다가 화분 이런 게 2개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개수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샐러리가 두가 이게 많이 상당히 굵습니다. 여기서 계속
잎이 자라면은 잎을 따가지고 그 먹거리로 활용을 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뿌리가 하얀 색상이 나면서 그 해야만이 건강하게 이 식물이 건강하다는 거죠. 이게 뿌리가 시커먼 색상이 난다든지 하면은 이 식물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 물의 안에 컵 안에는 흙이 이 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그 색상이 검은 색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무슨 수세미나 이렇게 씻어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뿌리를 해가지고 하고 영양분은 물 비료를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물을 줄 때 조금씩 타가준다든지 물을 줄 때 물에다가 여기다가 그 타가지고 물 비료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뚫고 알비료를 이 뿌리하고 좀 최대한 멀리 알비료를 조금씩 그 차숟갈로 조금씩만 그 복합 비료 같은 것을 그 조금씩만 넣어가지고 영양 공급을 시켜주면 되겠죠. 물비료도 주기도 하고 알비료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을 건강하게 해충도 막 그 진딧물이라든지 뭐 총채라든지 어떤 이런 그 벌레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농약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 농약들을 이제 적게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그런 비법의 어떤 그 농약 제조를 해서 이제 살포를 하고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병을 예방하는 쪽에는 프로폴리스 그 천연 항생제 사람이 먹는 프로폴리스를 그 병의 약재로 해서 곰팡이균을 억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제 CLO2 이산화염소 산소계 요 산소계가 중요한데요. 이산화염소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CLO2 이산화염소. 이건 소독용으로 우리나라 그 소독이나 세척 이런 용도로 쓰는 걸 원료로 쓰는데 이 염소 이산화염소보다 뒤에 관로차는 산소계가 붙었는 CLO2 이산화염소의 산소계를 사용을 하면은 매우 안정적이고 그 살균 그러니까 그 농업의 그 살균 재료도 저는 이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농사 지을 때 식물 병해 예방 살균제로 사용. 이게 왜 농약은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일반 그 소독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판매를 하는데 이 병원 이게 사람이 먹는 식수 그 소독약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세계에서 인정한 그런 제품인데요.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가 이 산소계거든요. 이산화염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필요로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CLO2 이산화염소가 그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 물탱크라든지 그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은 철분이 많잖아요. 지하수를 뿜어 올리거나 이래 했는 물들을 가지고 이제 농용수로 사용을 하려면은 철분이 많은데 그 철분을 그대로 그 농작물에다가 투여를 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대부분 다 그런 물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알고 계시면은 물탱크에다가 이 CLO 이게 지금 그 EU 쪽에서 수입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이 액상으로 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업체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어떤 효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저는 아직 그쪽 살펴보지를 못해서 저는 이 한 가지 제품에만 그 사용을 해왔고 안전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 세계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병원
그 세척제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농약에 활용을 하면은 매우 그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CLO2, 이산화염수, 산소계, 꼭 뒤에 산소계가 산소계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산소계가 아닌 것을 이산화염수를 제 얘기를 듣고 그 농업용이나 어떤 물탱크나 어디 다른 데 사용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허용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허용 기준치와 이런 걸 오버가 되면은 넘어서면은 그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어떤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이산화염수, 산소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 물탱크를 꼭 청소를 해야 되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아니면 또 그 이듬해 그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는 이 속에는 20g짜리가 그 10봉지가 들어있습니다. 20g짜리가 10봉지가 들어있는데 그 물 양에 따라서 한 알, 두 알씩 넣어가지고 그 한 10분 정도면 다 녹아요. 그러면은 물을 그 관주를 하거나 그 물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농업용으로 이렇게 그 관주를 그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약 80% 이상이 소독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농용수에서 많은 그 좋지 않는 그런 병균을 가지고 그 있기 때문에, 이끼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물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끼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끼가 끼고 이러면은 거기가 나쁜 병균이 그 잔재했다가 그 이듬해 물을 그 농용수로 밀어 넣으면은 그 병이 지금 그 어떤 식물의 뿌리에 닿아 가지고 식물이 건강하지 않고 빨리 어떤 고사를 해버리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 농약을 가지고는 뭐 그 해결할 방법은 불과 그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이런 소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농업을 할 때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라 안 하나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그 활용을 하셔가지고 병균을 억제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 더 좋은 농업을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잖아요. 조금만한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연작 장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연작 장애라는 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 토양에서 연작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도마도라든지 이런 걸 심어 놓으면 빨리 이렇게 고사를 해버리고 한창 수확을 하는데 죽는다 그러죠. 그 도마도가 죽는다. 그게 고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고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병이 발생돼가지고 원인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병균이 그 물 라인, 점정 라인 이런 데서 잠재했다가 그 식물에 투여되면서 그 병을 유발시킨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약을, 이런 소독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농업용으로도 농업의 소독제로서 그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걸 농약에 살포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효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본인들이 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 농업용 소독제와 농약 그 살균제로서 사용을 하면서 농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제가 여기 칼슘하고 미네랄하고 그 같이 이렇게 좀 혼용을 해놨는데요. 두 번을 원래는 따로따로 이렇게 살포를 해야만이 그 효과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그 자주 그 살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미네랄 그 성분하고 칼슘 성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솔송고 표고버섯이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안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상당히 버섯을 많이 달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달면은 2번, 3번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정도만 남기고 다 솎아내라고. 이건 사진을 만들려고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이 됐는데요. 원래 이거보다 더 적게 달아야 됩니다. 나머지 다 솎아내버리고. 이렇게 버섯, 이게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 농가에서 무농약 재배 인증받아진 키트입니다. 이렇게 순서별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면은 누구라도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서 설명은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해 못할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문의사항들이 많은 것을 여기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까 CLO2 제품에 대한 이 설명서고 이게 한데요. 이 설명과 이거 좋은 거 나쁜 점은 별로 찾아볼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터넷 쪽으로 본인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으셔가지고 농업에 많이 좀 각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산화염소는 이미 실용화되고 WHO 등 이런 세계가 인정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인들과 축산 이 제품이 사용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냄새나고 어떤 이런 곳에는 다 이 제품이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나중에 따로 또 라이브를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카메라가 좀 흔들립니다. 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인사 일일이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카메라를 좀 들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곳이 아파트 3층인데요. 도시 아파트 3층에서 원래 4월달부터 올 11월 초까지는 이 앞에 화단에서 작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일부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방 2개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파슬리 중에 여기 있네요. 파슬리 최고 밑에 보면 파슬리 화분으로 키우기 뽀글이형 장식 식용 인기 있다. 파슬리 이탈리안 향신료 고수와 비슷하다. 미나리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글씨를 또 조금 적어놔 봤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형 대파 쪽파 키우기. 저 앞에 가면 웃다 쪽파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슬리, 샐러리, 오색고추, 옥천행두, 스테비아, 양대파, 부추, 대파, 상추 5종류, 고구마는 포대 재배. 여기 땅이 없으니까 포대에다가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원래 수확을 두 포대를 심어서 6kg를 키웠습니다.
연중 실내에서는 솔송곳 표고버섯 키트 키우기. 혹시 아까 표고버섯 키우다가 푸른색 밑에 물이 담겨져가 있는 많이 이렇게 돼가 있는 부분에 여기 제가 그건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자, 여기 물을 이렇게 주면은 밑에 쟁반에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면은 밑에 쪽에서 늘 물에 고여 있으면은 푸른 곰팡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일어나면은 걱정하시지 말고 요걸 수돗물 나오는데 어디 주방에나 어디 수돗물 나오는 데서 살살 칫솔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됩니다. 그대로 두면은 계속 곰팡이는 번식이 되잖아요.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작게 나왔을 때 제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솔송곳 표고버섯은 어린이 학습용, 어른은 무료함 달래고 재배 시작 2주 내외로 수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텃밭을, 방안의 텃밭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텃밭 구경해 보세요. 요건 지금 올 봄에 지인 집에서 국화 가지 하나를 봄에 사기 올라와가지고 가지 하나를 끊어와가지고 꺾꽂이를 해놨더니 요게 꺾꽂이가 요렇게 했거든요. 이 꺾꽂이가 지금 겨울 철인데 또 이렇게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 시험으로 요 두 군데다 심어 봤습니다. 여기 이 국화꽃의 줄기를 끊어가지고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했는데 잎은 지금 송잎이 이렇게 나고 하는데 어제 심었거든요. 송잎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그거는 저도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한번 시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변화되는 모습을 성공인지 실패인지 지금 앞으로 계속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그때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파슬리 뿌리를 캐와가지고 지금 요것도 어제 그저께 화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벌써 송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 파슬리 집에 지금 파슬리 요건 지금 시들이 해가지고 이제 좀 근데 요 생기 또 찾아요. 요렇게 요건 계랑 코스모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비슷한 게 피었습니다. 지금 겨울에 이게 바깥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키가 큰 놈을 절반 이상을 끊어버렸는데 여기서 꽃몽우리가 나오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요건 아파트형 쪽파. 원래는 쪽파를 심어놨습니다. 쪽파 한 단을 여기 다 심어가지고 지금 60-70개 정도가 여기 심겨져가 있습니다. 1층, 2층 아파트형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건 양대파. 양파 심하는 걸 양대파라 그러죠. 이 양대파하고 대파 이런 종류는 우리가 사람 사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요 심신이 아주 안정되고 좋아요. 향기도 좋을 뿐더러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가까이 두고 한번 해보세요.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옥천냉두, 예루살렘 체리, 꽃말은 수줍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앵두가 달려면은요 참 보기 좋아요. 지금 겨울철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식물도 연중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가을에 늦게 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열매 맺음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놈들도 겨울철에 휴면 기간을 가지는가 봅니다. 금전수, 이건 화초고추, 오색고추. 이렇게 고추가 하나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시들어졌습니다.
이건 고추가 매워가지고 이거 식용도 되는데요. 중국 쪽 사람들은 사천 요리에 쓸 정도 요리에 많이 쓴답니다. 하도 매운 고추가 돼가지고. 행어묵, 청페페, 연아죽. 이게 그 잎이 동전 닮았다. 이거 동전풀이고 돈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레아 페페, 이름이 길죠. 아주 그 동전풀. 이 식물이 가장 이 청페페하고처럼 재배 관리하기가 쉬워요. 이건 샐러리 봄부터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파슬리가 이렇게, 이 파슬리가 어제 그저께 지금 했는데 한 송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크면은 이 소나무 분재처럼 빵빵한 것이 아주 보기 좋아요. 지금 방 하나에 저쪽에는 스테비아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스테비아가 이게 지금 줄기가 이놈도 겨울에는 보니까 마르네요. 그러니까 마르는 걸 제가 이걸 밑으로 줄기를 꺾어버리고 밑에 그 화분 속에 보니까 새싹이 속에서 돋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줄기는 겨울철에 이렇게 고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만 살아가 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올라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놈도 저쪽 방 하나에는 스테비아하고 옥천행도하고 오색고추하고 이 세 가지가 저쪽에 다른 방에서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쪽은 그 서쪽 방향인데요. 해가 넘어가는 시기인데 앞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큰 거물이 가리켜 가지고 이렇게 해가 종일 중요해서 하루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2시간 돼도 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가 많이 맞아야만, 여름에는 유리했는데 햇볕이 적어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햇볕 일조량이 좀 짧아가지고 식물이 건강하게 못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좋으면 또 한 번은 또 나빠지는 게 세상의 이치겠죠. 여름에는 햇볕이 햇볕 들어오는 것이 짧아가지고 일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재배하기가 좀 많은 도움이 됐죠. 햇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저희 방안의 텃밭 농사, 요 반려식물 키우기, 이 표고버섯 키우는 건 정말 이 하루에 한 5번 정도 5회 정도만 이렇게 다니면서 물을 이래 주면은요, 이놈이 성장을 잘 합니다. 온도만 맞고 하면은.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기 소통을 돼가지고 이 식물에게 공기 소통이 되라고 이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방은 온도가 18도, 19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버섯이 지금 잘 빨리 성장을 하지를 않네요. 요 밖에 파란 통은 올 물통인데 이 화단을 이용해 가지고 저쪽 방 쪽으로까지가 화단을 이용해서 이런 식물들이 여름에는 밖에서 이렇게 키워는 관리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바이바이.